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스튜디오 아방의 이정훈입니다. 이번 편에는 벨기에의 왕립 군사무기 박물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편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벨기에 브뤼셀의 왕립 군사무기 박물관은 생깽뜨네흐 공원에 있습니다. 생깽뜨네흐는 50주년이란 뜻으로 벨기에 독립 50주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1880년에 독립 5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전시행사를 개최하는 장소로 조성되었습니다. 원래는 군사훈련을 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공원 내에는 조경 및 정원시설과 기념건축물,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박물관은 왕립 군사무기박물관 이외에 자동차 박물관, 예술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제대로 다 보려면 하루 이틀로는 좀 부족할 듯해 보였습니다. 공원 서쪽 입구에서 동쪽으로 보면 가운데 승리의 아치가 있고 양편으로 U자 형태의 좌우대칭으로 건축물이 있습니다. 왼쪽 윙이 왕립 군사무기박물관이고 오른쪽 윙 앞에 보이는 것은 예술사 박물관, 그리고 그 뒤편에 자동차 박물관인 오토월드가 있습니다. 왕립 군사무기박물관의 원래 정면인 듯합니다. 현재 출입구는 아치 뒤편에 있습니다. 딱 19세기 후반에 건축된 공공건축물 스타일로 보입니다. 철과 유리를 활용해서 기둥이 없는 대규모 실내 공간을 확보하면서 유리창으로는 자연 채광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압도적 스케일로 모뉴멘탈리티한 건축물을 만들었던 것인데, 당연히 이 정면은 이제 그리스 신전 형태로 전면 입구와 하부 양 측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와 근대, 그리고 재료로는 석재와 유리, 철로 만들어진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의 공공건축의 대표적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지어졌던 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어떤 박물관, 철도역에 아주 많이 적용되었던 스타일입니다. 내부에는 지금 보는 이 홀의 내부에는 2차 대전 당시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특히 저 유리 바로 안쪽 공중에는 그 영국의 그 전투기였던 스피트파이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구 계단 양쪽에는 초기의 박격포가 전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입구 주변에 전시되어 있는 야포들입니다. 프랑스 파리 앵발리드에 있는 전쟁박물관에도 입구에 19세기의 야포들이 다수 전시되어 있었는데, 이곳에도 포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19세기와 1차 대전 당시의 포들입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처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벨기에는 1830년에 독립했는데 당시 사용되었던 무기들과 제1차 세계대전 무기들이 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세 무기도 일부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전시 물품은 19세기의 것이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볼 수 있었던 당시의 무기와 군복, 기타 군용 물품들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 시기별로 무기와 군복, 군수품, 군기 등을 전시하고 있어서 당시 군대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과 시기별로 변천하는 과정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용기병의 그 군복과 무기류 등입니다. 용기병이라고 하는 것은 드라군이라고도 하였는데, 그 용기병의 역할은 주로 전투 초기보다는 전투 중반 또는 전투 끝 무렵쯤에 이렇게 전투에 참여하는 역할이었는데, 용기병은 기병으로서의 역할이 기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에서 내려서 부분적으로 이제 보병의 역할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용기병의 주된 역할은 전투 중간에 어떤 좀 적진을 좀 돌파를 하거나 또는 전투 끝 무렵에 막 이렇게 무질서하게 흩어져서 후퇴를 하거나 도망을 가는 그 적들을 쫓아서 섬멸하는 것이 이제 주된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기병은 창을 주로 쓰기보다는 저기 사진에 보이는
약간 휘어져 있는 칼들, 저기 이제 기병도라고 하는데 저기 세이버입니다. 세이버. 또 사브르라고도 하는 그 검을 이용해서 말 위에서 적들을 이제 베어내는 것이 이제 주된 임무였고, 사용했던 총은 지금 왼쪽에 보면 머스킷 총이 두 정이 보입니다. 저 머스킷 총은 일명 이제 플린트락이라고 하는 부싯돌로 점화하는 그런 총인데, 그 중에 짧은 총을 이제 기병용 소총이라고, 기병용 머스킷이라고 했는데, 저것을 이제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벨기에 초대 국왕인 레오폴드 1세가 입었던, 착용하였던 이제 군복입니다. 포를 견인하던 마차입니다. 앞부분은 인원이 탑승하던 것이고, 뒷부분은 포탄, 화약 등 장비를 싣는 부분입니다. 19세기는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 아시아,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이 식민지로 침탈되던 시기였습니다. 벨기에 역시 아프리카 지역을 침략하였는데, 당시 아프리카 여러 곳의 무기와 장비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이는 총들은 1차 대전 때 벨기에군이 사용했던 총들입니다. 맨 위에 있는 총은 루이스 경기관 총입니다. 저 경기관 총은 원래는 미국인이 개발을 했는데, 미국 육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개발자인 루이스가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에서는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총을 다시 또 벨기에에서도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경기관 총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지금 대금이 꽂혀져 있는 긴 그 소총이 보입니다. 이 총은 그 벨기에에서 만든 그 모델 1889라는 라이플입니다. 이 총은 원래는 이제 독일제 소총을 모델로 해서 개발됐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그 벨기에의 그 1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되었던 벨기에 제식 소총입니다. (1차) 대전 동안에 사용됐던 기관총들입니다. 지금 보이는 기관총들에는 그 순행식 기관총들이 확 눈에 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공랭식 기관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그 기관총들은 보면 그 순행식 기관총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인 하이런 맥심이 발명한 그 맥심 기관총을 변형한 그런 그 기관총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랭식 기관총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 같은 미국인인 호치키스라는 사람이 이 개발한 또 소총을 또 개량한 어떤 총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저 순행식 기관총 같은 경우에는 저 굵은 그 배럴 몸통에 보면 그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로 냉각을 하기 때문에 공랭식 기관총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사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국군이든 독일군이든 그 진지의 양쪽 끝에 그 순행식 기관총을 한정씩 배치했다고 한다면, 그 두 기관총이 대각선으로 교차 사격을 진행을 한다고 하였을 때, 그 중간에 이제 무인지대를 돌파하는 적군이 돌입을 하였을 때 사격을 하면, 그 두 정의 기관총만으로도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을 몇 분 만에 도륙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성능의 총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래 기관총은 전쟁에서 최소한의 인력을 소모하면서 전쟁의 승리를 이제 이루려던 목적이었던 것이었는데, 역설적으로 보면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대량 학살을 하게 된,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그런 그 무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1차 대전 당시 사용했던 포탄들입니다. 물론 좀 작은 것도 있지만 아주 뒤편에 보면 대형 포탄들도 있습니다. 저 포탄보다 더 큰, 거의 성인 남성의 키만한 그 포탄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런 대형 포탄으로 포격을 했기 때문에 그 전투 지역에는 곳곳에 그 포탄으로 인한 그 구멍이 막 패여져 있었는데, 그 구멍의 깊이가 상당히 깊어서 또 이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도 자주 왔었습니다. 그 진창이 되는 그런 포탄 구멍에 이제 빠져서 익사를 하는 그런 어떤 군인들도 다수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그 사진 그 하단 중앙에 보면 독일의 그 빌헬름 2세 황제의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투구들은 보면 아주 화려한 장식으로 되어 있는 투구들입니다. 이 투구들은 이제 빌헬름 2세 황제가 쓰던 투구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기타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최고위 장성들, 원수급의 그런 그 장성들의 그 착용하던 그런 이제 투구들입니다. 예, 또 다른 독일군들의 독일군의 1차 대전 당시 독일군의 투구들인데, 이거는 지금 그 사병이 아니라 이제 고급 지휘관들의 그 군모와 투구들입니다. 심지어 어떤 투구에는 보면 그 부대 번호가 새겨져 있는 그런 투구도 있습니다.
1차 대전은 본격적으로 피하 간에 모두 저격병을 운용하던 전쟁이었습니다. 참호전에서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전쟁 상황 속에서 서로를 감시하며 한 명이라도 더 사살하기 위한 전술이었습니다. 저격수가 저격수를 노리기 시작하자 장비와 전술이 더 다양하게 발전하는데, 저격수는 방탄을 위한 철판을 머리와 상체에 덧대기도 하고 상체가 노출된 상태에서 저격을 위한 방탄판도 만들었습니다. 또한 참호에서 고개를 내지 않고 사격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들었습니다. 영국의 마크1 전차입니다. 전쟁에 사용된 최초의 전차입니다. 영화나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것을 실물로 보니 굉장했습니다. 마크1 전차의 앞모습입니다. 안개가 거친 전장에서 기계음이 들리고 수십 대의 쇳덩어리 괴물들이 자신의 앞으로 오는 모습은 엄청난 놀라움과 공포감을 유발했을 것입니다. 물론 전차 내부에 탑승한 인원들은 소음과 냄새, 진동, 긴장감 등으로 마찬가지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전차의 등장으로 전차를 극복하려는 여러 수단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독일이나 프랑스도 자신들의 전차를 생산하게 됩니다. (1차) 대전에 참전하였던 이집트와 인도군의 모습입니다. 영국 식민지였던 두 곳은 자신들과는 관계없는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전쟁에 참전한 것이었습니다. 영국은 전후에 독립을 인도에 보장하였습니다만 약속을 어겼습니다. 2차 대전 시기 영국이 다시 인도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인도는 이를 거부합니다. 재차 독립을 약속하자 인도는 2차 대전에 다시 영국군 소속으로 참전합니다. 지금 이 비행기는 포코 DR-1이라는 기체입니다. 아주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삼엽기입니다. 독특하게 삼엽기인데 속도가 빠르기보다는 공중 기동이 상당히 훌륭했던 그런 기체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수의 에이스를 배출했는데, 특히 이 붉은색으로 칠해진 비행기는 1차 대전 당시 독일 공군의 최고 파일럿이었던 별명이 붉은 남자기라고 불렸던 만프레드 폰 리히트호펜 남작이 사용했던 그 기체하고 동일한 기체입니다. 리히트호펜 남작은 80번의 격추 기록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최고의 에이스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1918년에 격추되어 사망을 하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도 또 다른 빌게의 모습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과 배려입니다. 고맙습니다.